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 전쟁 대국 시즌3 결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팀의 감독이었고요. 본선 어쩌다 보니 또 1등을 하게 된 박우신입니다. 본선 1위 우리 백팀 감독 우리 박우신 대표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계속해서요. 본선 3위, 결선 현재 압도적인 1위 안인기입니다. 그래요. 압도적 1위 맞나요? 우리 안인기 대표 압도적 1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안인기 대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신인의 저력으로 결선에 진출한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그래, 신인의 저력 우리 이영빈 파트너 함께합니다. 일단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박우신 대표님, 예, 뭐하러 그렇게 예선 1등을 본선에서 1등을 하셨나요? 어차피 왕중왕전은 참여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자존심이었나요? 아니요. 자만이 아니고 네. 솔직히 살살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살살했는데 운이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저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결승 뭐 어떤 전략으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이게 2주잖아요. 네, 2주지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바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전반적으로 보다가 다음 주는 한번 배팅을 해볼까 말까 그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약간 전문 용어로 밉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얄밉다 뭐 이런. 입상을 하면 좋기는 한데 네. 어차피 이게 왕중왕전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양보라는 말도 좀 그렇긴 하고요. 밉상이다. 예. 네, 어쨌든 주식은 굉장히 잘했는데 밉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님 어제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인기 대표님 지금 뭐 어제도 오셨기 때문에 우승 후보 안인기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이번 시즌3의 우승 후보 누구를 점치시나요? 10명 중에서. 일단은 박우신 대표님께서 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백팀 감독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감독 겸 플레이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이고 네. 그리고 또 한 분 꼽자면 저는 이형빈 대표님을 꼽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네. 요거를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뻔하다. 이거. 요 분들을 제가 산만 넘으면 우승이 거의 뭐 구분응선을 올라가지 않은가 생각이 좀 좌우에 들어지는데 계신 두 분만 넘으면 우승은 나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열심히 또 급등주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하게 압도적인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안인기 대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영빈 대표님, 처음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수익률대 오셨는데 무난하게 네. 지금 결승까지 올려셨습니다. 네.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 결승 임하는 어떤 전략이나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처음 이제 대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상당히 좀 치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느꼈었고 그리고 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결선에서 우승하는 거. 우승하는 예, 거. 그래서 일단 옆에 뭐 안인기 대표님 그리고 박우신 대표님 두 분 다 뭐 이겨야 제가 그렇죠. 우승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쟁하지만 뭐 결국은 뭐 치열했으나 내가 우승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각오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각오 말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양시장 뭐 약보와 강보한 마감했으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오늘 시장은 수비도 중요하다. 수비도 중요하다. 예, 수비도 중요하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조추첨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배팅을 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크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차분하게 해도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약간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한 다음 주까지는 중간중간에 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매매를 하다가 아,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약간 관망세? 뭐 그러니까 이렇다고 시장이 생각할까요? 빠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네.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제가 그냥 계속 매매를 하면서 느끼기엔 지난주 중반까지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운이 좋아서 1등도 하게 된 것 같은 게 지난주 중반까지는 종목들이 정말 잘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번 꽂히면 뭐 20%씩은 금방 가니까 네. 좀 전형적인 종목장의 양상을 띄었다면 지난주 한 금요일인가 그리고 이번 주까지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시장이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순환매도 빠르고 순환매가 빠르다는 건 기존에 강하던 것들은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올 때 그 매기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게 되면 물리는 일이 되게 다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땐 조금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차트로 그냥 좀 보여드려서 이야기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네.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요게 지금 코스닥의 차트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요 11월 말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사실상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이렇죠. 근데 사실 코스닥은 11월부터의 하락 추세를 뚫고 가장 먼저 솟구쳐 올라오면서 어떤 종목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시장이거든요. 네. 전 지금 이 시장이 메인이라고 보고 그다음 이제 거래소 시장을 한번 보면요. 얘네는 11월 달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코스닥이 치고 가지 못해요.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 변동성도 굉장히 빨라지고 다소간에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사이에 11월 달에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코스피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과의 약간의 이제 키 맞추기 성격의 움직임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일단 오늘 새벽에도 있겠지만 FOMC가 있고요. 네. 또 내일 쿼드러플 미팅데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금 해가지고 일본의 금융통화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민감한 거거든요. 하필 또 내일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고 다들 얘기하죠. 인하는 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점도표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일본 금리 일정까지 엮이면서 시장에 뭔가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은 딱 주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시장을 보면 시장이 강한 거죠. 지수는 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12월에 더 이상은 치고 가지 못하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만 지나면 저는 좀 빠른 종목 장세를 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가 공교롭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전형적인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우신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조금 하긴 하는데 일단 따라가는 매매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줄기는 딱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틀 전이나 3일 전이나 에코프로가 20%가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잘 봐야 되는 하나의 메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 오늘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알테오젠 사태 이후에 금, 월, 화 빠지고 오늘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에서는 보통 메인 섹터라고 부를 수 있는 섹터의 조정이 연달아 나올 때 3일을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3일 빠지면 받아낸다는 거죠. 대부분이 네네. 그 자리가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좋아할 만한 섹터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주요 메인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눌릴 때 받는다. 3일 빠지면 일단 바꿔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눌림목 공략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네모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섹터 대장주 슈팅 중입니다. 오늘 반짝반짝이 없네요. 하루는 반짝반짝 또 하루는 슈팅 중. 좋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해야죠. 그래요.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섹터 대장주, 슈팅주. 섹터의 과거- 대장주들 위주로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에는 섹터의 다수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서 조금 쉬운 장세가 연출되었다면 지금은 대장주 중심으로 좀 에너지가 좀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로봇주에서는 최근에 클로봇이 또 신고가 나왔고 또 뭐 레인보우 노비틱스도 한번 또 올라왔던 모습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이제 에이벨 바이오가 또 한번 시원한 슈팅 그리고 오스코텍이라든가 일동제약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에코프로 시원하게 또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2조 원대 또 ESS 공급 계약 나오면서 이제 삼성 SDI 물론 이제 윗구름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STO 관련된 뭐 IT센 글로벌이라든가 다날 등등이 좀 올라왔는데 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일부 종목들이 상승 나와서 대장주가 올라가서 대장주 쫓아가면은 오히려 수익과도 좀 짧고 2등, 3등주 같이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하는 그런 숨 고르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금리 인하라든가 점도표라든가 우리 앞서서 우리 백팀의 감독님이신 우리 박우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으로 가담되진 않고 외국인들이 매도 치면 기관들이 일부 잡고 기관들이 매도 치면 외국인들 잡고 해가지고 약간 같이 쌍끌이 매수하면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관망하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은 좀 수익 구간 좀 짧은 구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전략을 또 말씀하신다면은 뭐 역시나 방망이 좀 짧게 쥐고 업종 대표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바닥에서 터닝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수급이 좋아지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 종목들 바닥 터닝주 쪽도 한 번씩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바닥에서 터닝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 섹터의 대장주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바닥에서 터닝 나오는 종목 저는 IT 소부장주 쪽도 IT 소부장주. 일부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AI 관련된 뭐 로봇은 또 많이 올라온다면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제약주도 지금 일부는 슈팅, 일부는 또 좀 빠져 내려와가지고 조금 까다롭게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오랫동안 바닥에서 이제 터닝 나오다 좀 약간 누워 있지만은 또 눌림목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각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수급은 좋은데 눌려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중기적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또 일부 좀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고 나는 좀 빨리 단타로 좀 먹고 나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센 종목들 뭐 전일상가 종목들 사실 접근이 쉽진 않지만은 한 번씩 또 이슈가 좀 되는 종목들 또 단기 정책주들 또 글로벌 정책주 또 이슈 테마주 뭐 신규상장주도 요즘 한 번씩 또 반짝반짝 거리면서 움직임 좋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종목들로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 네모다 우리 이영빈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내일을 기다리는 시장이다. 내일을 기다리는 시장이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금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FOMC 결과를 보고 좀 포지션을 잡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내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내일 FOMC의 결과가 뭐 3가지 정도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다만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동결인데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하되 내일 시장이 좀 좋으려면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나와야 된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함으로 있어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12월 초부터 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야 슈팅을 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정고에 대한 이런 부담이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내일 결과를 좀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연준위원들의 발언 이 발언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 중에서도 녹여져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 내일 시장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지수는 일단 우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수는 우상향을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테크주들, 반도체, 로봇, AI 요 섹터의 눌림
앞서 이제 박우신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눌림목을 좀 공략하자. 그러니까 좀 현금을 쥐고 계시다가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팔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 저희가 세 분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의견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시장 속도에 발맞춰 AI 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셀바스 그룹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의료 AI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섹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건 박우신 대표가 준비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장중에 저도 이제 보고 보니까 이제 뉴스가 뭐 그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 셀바스 그룹이 오늘 갑자기 급등을 좀 했어요. 셀바스 그룹이라면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메디아나까지 우리가 셀바스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밖에 뭐 JLK라든지 이런 예전부터 시장 내에서 나름 한 섹터를 구성하고 있었던 의료 AI 그런 종목들의 장중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 쪽, 북미 쪽 이슈였는데요. 트럼프 일가와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업체와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 의료 AI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관련된 이제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겠다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장중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단순 이슈일 때는 이제 윗꼬리,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윗꼬리 달고 끝날 때가 많은데 네네. 그중에 이제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진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게 그 뉴스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사실 오늘 강했던 종목은 예전에 의료 AI 이제 원로격 종목들이거든요. 예전부터 상장돼 있던.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최근 몇 달간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는 의료 AI였고요. 네.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 올해 상장하거나 작년에 상장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훑어드리면 일단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차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연초에 10,000원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그 보고서를 한번 좀 탐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심장과 관련된 의료 AI 기업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올 연초에 나왔던 보고서에도 하반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그 숫자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10배 이렇게 가게 된 거고요. 최근에 보면 로킷 헬스케어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예, 쫙 급등이 나왔죠. 뭐 이런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이미 급등을 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3빌리언이라고 이게 제2의 시어스테크와 가장 유사한 사업 구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던 기업인데 요즘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 AI 종목들이 지금 뭐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뭐 로봇이다, 뭐 되게 많은데 네. 상승 퍼센테이지만 보면 저는 이쪽이 제일 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뭐 유로핏도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제가 사실 다 이런 종목들 매매를 최근에 하면서 네. 사실은 수익률이 좋았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그래도 트렌드였는데 오늘 이슈에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쪽에서 종목들이 조금 더 확산될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AI 솔루션이나 혹은 AI 플랫폼 기업들하고 로봇 기업들이 시세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게 딱 노란봉투법 이슈 이후부터였던 것 같은데 로봇은 엄청 올랐는데 AI 솔루션은 다 바닥에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AI 솔루션 기업들과 의료 AI 기업들 아직 못 간 이쪽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저는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AI 이게
지금 뭐 차트만 잠깐 보여준 몇몇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옥석 가리는 방법이라든지 박우신 대표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장주가 왜 갔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요? 네. 대장주가 시어스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올해 5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왜 갔냐면 숫자를 어쨌든 보여줬고 사실 그 숫자에 맞는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아니죠. 하지만 성장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을 주게 된 거고 때마침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컨셉들이 이제 먹히는 건데 얘네가 실적이 나온 건 결국은 이제 그 북미 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처가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서 숫자를 찍어내고 그 다음 분기에는 더 많은 숫자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깔렸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시어스 말고도 보여드린 종목 중에 3빌리언 제가 이 시간에 9,000원대 이야기 드린 종목이에요. 지금 아마 18,000원, 19,000원 할 겁니다. 한 달 됐어요. 한 달 만에 지금 2배가 올라왔는데 그 종목도 사실은 9월 달인가요? 미국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을 계속 도모하고 있고 내년 초면 그쪽에서 가시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스토리로 지금 주가가 가는 거란 말이죠.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판매처. 네. 뭐 가장 좋은 건 저는 북미 시장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판매처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니죠. 지금 당장 실적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처, 예, 향후 그거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게 보면 좀 되나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된 즉 구체화된. 예, 제가 이제 판매 경로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뭐 제일 좋은 건 북미 시장이에요. 음. 북미 시장으로 진출만 하면 그게 제일 좀 좋은 스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런 기업들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이 관련 의료 아니요, AI 아니요. 관련인가요? 없습니다. 아니죠. 예. 그럼 현 시점 위치나 어떤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우리 박우신 대표만의 원픽 종목 의료 AI 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아 이거 솔직히 저도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까지 공부한 내용 정도로 하나 봤을 때, 찍으세요. 네. 네, 좋은 걸로. 차트 보여주시면요. 유로핏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유로핏은 유로핏, 예, 네. 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에 의거해서 보면 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업종 내에 있는 이제 해외 쪽에서 나름의 레퍼런스를 보여준 외국인 임원분을 섭외해가지고 앉혀놨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인사부터. 그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관심이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북미가 됐든 뭐 다른 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북미 시장이 제일 크다 보니까 그 시장 공략이 저는 제일 유효하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뭐 사람을 뽑는다던가 뭐 관련돼서 그 협업을 하고 있다던가 네, 네. 최근에 보면 이거는 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종목인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이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들 올라왔네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왜 좋냐면 얘는 메드트로닉 쪽으로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메드트로닉이 자기네 판매 경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찍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일단 이제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런 스토리로는 저는 일단 유로핏은 그런 스토리가 확보가 됐는데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찾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 의료 AI 섹터 지금 차트만 몇 종목 이렇게 보면은 예. 벌써 한번 쑥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주고 지금 조정을 받는 맞아요. 모습처럼 좀 펼쳐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딱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의료 AI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한데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막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막 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표본이에요, 사실은. 표본이죠. 예. 네. 이 섹터가 진짜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관련된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루니피노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상장했던 의료회와 관련 종목들. 얘네들은 다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진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을 언제까지 보시는 걸까요? 연속성은 아마 세 분께 한번 동시에 여쭤볼까요? 의료 AI 지금 뭐 지금부터가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연 의료 AI에 대한 연속성 이게 최소한 1분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면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다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AI만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1분기까지는 쭉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영빈 대표는 X인데
나는 2분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박우신 대표님 이 연속성 언제가 1월까지 1분기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번 올라가는 파동 끝날 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저는 2분기라고 기대도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이런 걸 봐서 좀 생각은 수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개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게 AI하고 유동성이잖아요. 거기에서 제대로 내러티브가 먹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요. 그런 섹터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요 AI 의료고 하나가 로봇입니다. 이제는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의견도 짧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 연속성에 대해서는 오를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아침에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침에 메이저 매수주를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네. 아침에 한 2개, 3개씩 드리는데 그 메이저 매수주 올라오는 게 최근에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가 3빌리언, 뉴로핏 이런 종목들이 그냥 장초반부터 기관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열심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것을 실적만 좀 받쳐주면은 기관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열심히 매수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시점과 이 타이밍이 굉장히 가파르게 슈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은 이제 고점 쪽 내려온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성만 믿고 실적이 좀 눈에 띄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냥 관망했던 종목들을 지금은 조금만 실적만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판매처라든가 그다음에 뭐 북미 또 중국 유럽 등등에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 연출된다면 저는 기관들이 그냥 더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분기 만약에 눌린다면은 저는 뭐 2분기 때까지도 추가적인 N장 패턴의 종목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요. 또 계속적으로 판권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진출 그다음 계약 체결 등등 제약 바이오주를 같이 엮어가지고 AI 의료 쪽은 조금 더 집중해 갖고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의료 AI 쪽의 기관들이나 메이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중요한 건 보통 지금에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반짝반짝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의료 AI 쪽은 그것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서 박우신 대표가 말씀해주신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의견은 X였습니다. 네. 1분기까지의 연속성을 제가 여쭤봤는데 X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단기적으로. 네, 이번 달 정도에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좀 가야 될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AI 섹터 같은 경우 주도주로서 갔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주도주들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바닥에서 의료 AI주 관련주들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테마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의료 AI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섹터들도 오늘 같은 경우 또 재건주들도 네. 좀 약간 테마를 형성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또 테크주들이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좀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상한가를 간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좀 길게 보자라고 하면 테크주들이 또 그 자리를 또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몸집에서 좀 밀릴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몸집에서 밀릴 것이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 의료 AI 쪽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 어떤 대형 어떤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서 지수를 이끌 만큼의 파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는 계속해서 좀 튀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만나보시죠. FOMC 점도표로 쏠린 증시 안테나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된 흐름이지만 속도와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경우 단기적으로 투심이 흔들리고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FOMC 예상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FOMC 점도표로 쏠린 증시 안테나. 이게 지금 요번에 FOMC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점도표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뭐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전 포인트, 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시장의 대응 전략 이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볼 텐데 네.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점도표 그게 왜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옮겨가는 것에 시장은 관심이 쏠리고 지켜보고 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마음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또 금리 동결 얘기도 좀 나왔다가 또 금리 인하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연준 의원 18명은 각자의 또 뭐 생각을 또 점도표로 찍어서 금리 예정표를 뭐 발표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를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단기적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이미 이 글로벌 시장의 이 금리 인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키고 약간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출렁거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막 변동 크게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시장이 이제 매월 있을 옵션 만기죠. 만기, 그다음에 이제 3690이 소멸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컷오프 뷰칭데이, 그때 이제 대부분 변동성이 좀 있을 예정인데 지금 메이저들의 포지션,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제 그 선물 옵션 또 주식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이미 금리 인하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가두리를 쳐놨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4,100선, 올라가면 4,200선 정도의 어떤 큰 가두리,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 연출되다가 살짝 또 내린다면 이제 뭐 4,100 한 30, 20 정도.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그 이후에 뭐 다음 주에 있을 또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향후 실적, 테크주의 실적 움직임, 그리고 또 뭐 연말 랠리가 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약간 관망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 횡보를 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이 나오면서 연말과 연초에 빠른 또 한번 종목 장세와 상승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래요. 너무 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흐름 보면서 같이 메이저 포지션대로 같이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좀 요약을 해보면 이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3번 내릴 것이냐 2번 내릴 것이냐에 대한 그 점, 그 네. 의견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3번이었죠. 맞나요? 제가?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는 3번 있죠. 맞죠. 내년에. 근데 이것이 이 점이 여기로 옮겨감으로써 이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됐을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금리는 인하되고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다. 네. 그것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옮겨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우리 한번 OX파도 이게 하는 게 무의미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저걸 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내일 점도표에 매파적 발언이 난 나올 것 같다. 오, 아니다. 그냥 기존대로 스케줄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원하니까 그냥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쭉 가지 않겠느냐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 O, 아니다 X.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다 매파로 가시네요. 아니요, 저 반반. 금리 반반. 인하 후 반반은 매파. 요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반하는 거는 안 됩니다. O 아니면 X로 가셔야죠. 아니 매비둘기는 안 됩니다. 진짜 반반 그럴 것 같은데. 매비둘기 안 돼요? 매둘기는 좀 안 좋은데. 매둘기 반반. 그래요. 그럼 반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패드워치 툴 프로버빌리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요게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12월 12일 인하 확률 89.9%입니다. 네. 화면이 좀 작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월 달에 어떻죠? 동결 확률이 72%죠. 네. 오. 이게 심지어 4월 달까지 계속 동결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오. 물론 인하 확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한 6월 달쯤에 한 번쯤 인하 확률 음. 그리고 되게 뒤에 있습니다. 12월 2회네요. 2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2회면 시장은 매파로 보는 거죠. 지금 이미 약간 매파로 네, 네. 그 패드워치산 툴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3회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2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는 IB들에서는 지금 한 번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 여기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2번이거든요. 네. 굉장히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를 내년에 가져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보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을 가지고 시장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장이 조금 흠칫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겠네 내년. 금리 인하 주기네 계속.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또 저는 그럴 뜻일 가능성이 수 있는데. 높고요. 저는 사실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봐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금리가 왜 민감하냐? 지금 시장에 그 수익형 증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고객 예탁금도 계속 80조 부근을 왔다 갔다 해주고 있거든요.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 기조가 흐트러질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시장은 뭐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노이즈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는 내년 한 6월, 5월 이때까지 금리 인하 2번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 점도표라고 해야 되나요? 요 CME 패드워치 툴은 사실은 다소간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매파적으로 변해 있는 툴을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그래요. 보여드린 거니까 요 변화를 한번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있다, 이렇게. 뭐 3회에서 2회로 줄인다고 주기는 의견이 무게추가 좀 실림으로써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박우신 대표의 의원은 그래도 12월 그럼 내년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을 향해서 가긴 하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바뀔 궁극적으로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그렇죠. 말씀 중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긴 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이제 툴이 나와 있는데 음. 저는 사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는 내년 한 2분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내년 2분기까지는 지수가 어떤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요. 그 생각을 저는 그대로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영민 대표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영민 대표는 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희기 대표와 같은 의견이신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매파적으로 좀 보는 이유가 뭐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그렇죠. 좀 말씀드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21선까지 한번 조정 나왔다가 가는 방향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파적인 좀 발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또 신용 잔고가 지금 27조로 지금 최대치로 지금 늘어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눌렀다 감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비디오파진 발언을 한다라면 내일 시장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내일은 한 템포 좀 쉬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다시 조정 이후에 우상이 좀 나올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뭐 그 관점에서 매파적인 발언. 결국은 우리 시장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뭐 움춤거림은 주춤거림은 있겠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향해서 네.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 FOMC 점도표에 쏠린 증시 안테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상방 뭐 가두리 또 박스권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개인들의 매수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시장 올라갈 적에 인버스를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어서 개인들은 하방을 보고 있고 메이저들은 상방 봅니다라고 제가 전략 드린 이후로 1000포인트 이상 또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선물 인버스 쪽에서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1개월 동안 2억 2천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인버스를 매수하셨던 개인들은 물론 이제 시장 빠지길 바라겠지만은 오히려 최근에 바닥 찍고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인버스의 개인 매수는 시장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년 CES AI 로봇 격전지, 한국 기업 혁신 기대입니다.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6은 혁신가들의 무대를 주제로 AI와 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AMD 리사수 CEO 등 글로벌 기술 리더들이 직접 연설자로 나서고요. 삼성과 LG, 현대차도 AI 기기부터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까지 새로운 혁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기술 경쟁의 무대에서 어떤 시도와 성과에 주목하면 좋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CES 2026 AI 로봇 경쟁 격전지 한국 기업 혁신 뽐낼 듯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거는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올 초가 기억이 납니다. CES 2025 이후에 로봇이 빔을 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 기억의 로봇이 너무 뜨거웠다. 요즘 또 굉장히 뜨거워지는 로봇인데 한 해의 CES 우리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CES 2026이 이제 1월 4일 곧 이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ES 2026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시기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지금 뭐 가장 키워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로봇하고 AI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점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CES 2026 여기에 모든 로봇 산업의 지금 전시가 나올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는 로봇주들이 큰 시세를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CES 2026 시기에 2026이 다가오는 시기에 로봇과 AI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입니다. 제가 9월 달에 20만 원 중반대 추천드렸었고 지금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지수와 비슷합니다. 주도주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차트가 나오는 거고 앞서 저 바우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도주가 눌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 뭐 11선 부근도 괜찮고 크게 눌린다라면 21선까지 눌리는 자리라고 하면 지금 그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로봇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눌림 구간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종가를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CES 2026 이 시점에 전후로 해서 로봇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간 있는 행사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손안에 꼽히는 큰 행사긴 합니다. CES 2026은 그렇다면 제가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CES 2026 준비는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수혜받을 산업 그러니까 업종은 어느 쪽이 이번엔 될 것 같으냐를 여쭤보려는데 그것 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드릴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세 분의 의견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이게 궁금해요. 준비는 해야죠. 근데 2026 CES 2026 이 좀 들어간다면 공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 필요할 텐데 그 시기는 지금인지 언제인지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CES 2026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다. 이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 좀 다른 기타 모든 다른 의견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당연히 오네요. 그러면 우리 이영빈 대표는 앞서 말씀해 주시니까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가볼게요. 예. 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섹터는 어느 쪽일 거라 예상이 되실까요? 일단 CES라는 게 기본적으로 테크 박람회잖아요. 네. 예. 그거를 감안해서 보자면
일단 로봇이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에서는요. 반도체는 사실은 하드웨어라서 그냥 박람회라는 게 결국 특성상 껍데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하드웨어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돋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디바이스 AI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즘은 뭐 다른 이제 단어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그런 새로운 키워드를 동반한 그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쪽 이쪽, 그리고 하나 아까 또 제가 얘기했던 AI 의료 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온디바이스, 예. 그리고 AI 의료 예. 이렇게 3개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본다 이런 말씀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도 싶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는 아까 의료에도 제가 차트 쭉 봤지만 되게 많잖아요. 로봇도 엄청 많고 그렇죠. 온디바이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종목들은 이제 이미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이제 차트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네.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수렴이 밑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치고 가죠. 이런 그림들이 지금 온디바이스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건 칩셋 미디어고 바닥에서는 뭐 한 60% 70% 올라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 최근에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비슷한 형태죠. 이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쪽 종목들은 다 바닥이 나왔고 종목들마다 위치는 조금씩 다른데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게 약간 CES를 기폭제로 해서 시세가 한번 날 거라고 보고요. 제일 좀 무난한 차트 모양을 그리고 가는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네. 요게 제일 무난한 이제 차트의 모양을 띠고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피엔 반도체. 네. 요것도 움직임이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종목들도 이게 사피엔 반도체는 제가 1회대 때 예선전에 한 달 내내 들고 있던 그 종목인데 그때 매매할 땐 이 가격이었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피엔 반도체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안인기 대표님 수혜받을 업종과 섹터, 안인기 대표는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올해 2025년도에도 AI 관련된 것이 거의 뭐 AI 자율주행, 로봇, 또 AI 의료, 친환경, 또 뭐 UAM 등등 굉장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네. 좀 초점을 맞춰졌고요. 이번에도 지금 계속 나온 기사들 보게 되면은 AI 이 의료 플랫폼도 계속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K 로봇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계속 코멘트 나오고 있고, 또 로봇도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도 1년 내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적에는 꼭 뭐 CES가 이루어진다 해서 이 종목이 계속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실적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고, 외국인들 걔들이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고, 그래서 순환 매장세 연출될 텐데 이쪽 섹터주들은 제가 볼 적에는 계속적으로 뭐 쉬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또 물리기 쉬우니까는 뭐 눌림목 조정 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AI 의료 쪽,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좀 큼지막한 종목들 집중하셔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는 앞서 로봇 그리고 뭐 말씀하셨었죠? AI. AI. 예. 그렇다면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 탑픽 종목의 그 관련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CES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서 네. 원픽 종목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대결에 참여한 종목, 지금 오늘이 3거래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3거래일 동안에 종목 교체를 얼마나 몇 종목 정도 활용하셨는지 궁금해요. 첫날 4개 사놓고 매매 안 했습니다. 그럼 4종목이 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이번 주까지는 안 할 아니 거라 이게 전략일 수도 있고요. 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밉상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비캠 좀 말씀을 헤비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은 에코프로를 얘기하고 싶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에코프로가 없어가지고 이 네 계좌에 종목 중에 에코프로가 없나요? 그냥 저희가 매매하고 있어가지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세비캠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은 보면 이게 대장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차트들을 보면요. 5월달, 6월달 이 사이에 다 저점 찍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피보나치 가지고도 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미 저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언제 올라가는지만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2, 3일 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20% 이상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파동이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이미 보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뭐 하루 이틀 쉬는 거야 언제든지 나오겠죠. 그러면서 더 저는 고점을 높여갈 것이라고 보는데 2차 전지가 5월달, 6월달에 바닥 찍고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얼마 한 2달 전이었나요? 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항상 출발점이 됐던 이슈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의 상승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거래되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을 보면 딱 5월, 6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연일 쓰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뭐 양봉 한 5개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또한 양봉 5개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랠리는 조금 출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파동에서 올라올 때는 그 당시에 제 기억엔 에코프로 BM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올라왔었고 네. 두 번째 파동 때는 ESS 스토리가 나왔어요. 사실은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더 시세가 강력했고 그건 아무래도 과거에 올랐었던 순수한 그 2차 전지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 가지고만 올라가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ESS라는 지금 AI와 연결되는 스토리가 붙으니까 저는 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최근에 이제 은근슬쩍 나오는 얘기들이 ESS 심지어 로봇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로봇 스토리까지 붙으면 저는 2차 전지가 한 파동 12월 달에 좀 세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부대장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머지 종목들로 보면 정보체나 정부체나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끼를 발산하면서 움직이는데 세비캠은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탄산리튬이 화제가 좀 되면 이제 상한가를 종종 붙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파동 이렇게 한 2번 주고 이제 그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또 전고체 뭐 이수 스페셜티나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전구체나 이제 리튬이나 이쪽도 한번 움직일 때가 저는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좋습니다. 세비캠 말씀드립니다. 세비캠은 뭐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시는 건가요? 목표가라기보다는 슈팅 나오면 나오면 매도하는 걸로. 적당히 뭐 한 20-30% 먹고 팔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본인의 원픽 종목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연속으로 2종목을 보지 않고 한 종목 한 종목씩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이제 종목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안인기 대표는 지금 대회 시작한 지 3일 됐지 않습니까? 네. 몇 종목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3일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4종목 갖고 있고요. 현재 보유 4종목. 네. 그리고 매일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손절 매도하고 수익도 내고 반만에 짧게 잡고. 짧게 잡고. 근데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급등주예요. 아무래도 안전한- 수익률 대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렇죠? 1등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1등 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동양고속입니다. 동양고속은 본선 때 보유하셨잖아요. 이걸로 천일고속. 천일고속이었죠. 네. 그때 천일고속해서 동양고속, 천일고속 둘 다 부동산 관련인가요?
그렇죠. 아, 반포 고속터미널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천일고속은 제가 상 4번째 잡아가지고 5방의 상한가를 가서 네, 282% 방송 그렇죠. 수익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상 터치 나왔기 때문에 396%에 올라왔고 아, 동양고속을 왜 매매를 안 했느냐? 네. 동양고속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어요. 지금 1,000억 이상이 됐어요? 1,000억 이상 됐어요. 저희 룰이 1,000억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은 대장은 동양고속이 아니라 천일고속은 이미 고점 대장이어서 위쪽으로 내려가는. 반짝반짝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동양고속이 반짝반짝이다. 근데 동양고속은 제가 볼 적엔 오늘이 이제 내일이 마지막 고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일 팔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뭐 안전한 우상향 정해진 종목들도 괜찮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타 단기 스윙 전략인데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 보여드리는 건 사실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상승 연출되는 흐름. 그래서 이제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60층 뭐 빌딩으로 이제 재개발한다는 얘기 좀 나오면서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이제 지분 70%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랬다고 상한가가 이렇게 연상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제가 있나 볼 싶기도 하고. 적에는 약간 돈 많은 투기적인 세력들이 살짝 붙은 것 같아요. 천일고속도 그리고 동양고속도. 근데 오늘 거래량 왕창 실리면서 T자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너지는 자리에서 잡았다가 이제 짧게 일부는 좀 팔고 일부는 홀딩하고 있는데 내일장에서 이제 분명히 내려올 것이고 조금 이제는 경계 구간이다. 아. 조심해야 된다. 주의사항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네. 천일고속 때 상한가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잡았는지 그 노하우를 막 그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해주시나요? 제가 음. 지난주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천일고속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300명이 들어오셨고 네. 어저께 제가 방송 출연했잖아요. 네. 어저께 280명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점상과 봉상과 T상의 다음 날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한 번씩 이슈가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굉장히 흡족해 하셨거든요. 오늘도 짧게. 네. 그럼 네. 오늘은 오늘 짧게. 오늘도 알려주시죠. 제가 이 봉상한가와 네. 점상한가와 이 T자 상한가의 매매법에 대한 완전 집중력 강좌를 제가 잠시 후에 10시 반부터 해서 공개 방송 때 꼭 말씀드릴 것이고요. 네. 제가 요즘 아침에 우리 김은식 우리 박우신 대표님도 지금 아, 여기서 유튜브 얘기까지 하시게요? 네. 지금 분위기가 유튜브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네, 그래 하시죠. 30초.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이저 매수주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안인기의 인기 종목 유튜브 요즘 어저께 100명 넘게 또 구독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같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주도 급등주로 단기 시원한 슈팅 만들어가는 전략 알겠습니다.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네. 이게 마치 짠 듯이 8시부터 하시거든요, 네. 매일. 저는 10시부터 하고요. 아, 또 여기서 묻어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의 터울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8시부터 하시고 네. 그다음 누가 하냐면 민 박사님이. 네, 민경호 대표님. 그다음 제가 하고 제 뒤에 동엽이 형하고 끝납니다. 김동현 대표님. 넷다 결승 올라왔어요. 아, 오. 그러네요. 특이하죠.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이영민 대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결승 올라온 거니까. 유튜브 안 하세요? 박우신 대표? 저 10시 매일 하고 10시, 있습니다. 10시에도 예. 많이 봐달라. 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아니요, 많이들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 원픽 종목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영빈 대표는 처음에 3거래일 동안 네. 몇 종목 정도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 5종목 정도로 한 5종목, 현재는 몇 종목 보유 중이세요? 지금 3종목. 예, 3종목 올라왔습니다. 보유 중이시고 네. 5종목.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영빈 대표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더즌이란 종목입니다. 더준, 네. 더존, 더진. 네, 더즌. 더즌 같은 게 지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정부안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과도한 이런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지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리고 화폐 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한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전의 차트입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는 빠졌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요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보시게 되면 21선을 올라타지 못하는 이런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21선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이제 바닥을 좀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까지 강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좀 발생한 자리고 그리고 부담 없는 자리에서 또 바닥주지만 또 크게 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오늘 더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영미 대표는 유튜브 안 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안 하고 아예 안 하세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언픽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매력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박우신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박우신 대표는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한 종목을 선정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본선 마지막 날 네. 제일 높은 비중, 즉 제 포트에 40% 들고 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끝났잖아요. 지금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음 날 시초에 10몇 프로가 떠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떠서 출발해서 나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전 건데 추격 매수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다 했는데 그분은 잡으신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좋습니다.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그래요. 슈어소프트테크. 일단 슈어소프트테크는 사실 오늘 장중에 악재가 있었어요. 장중에 그 담합인가요?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벌금을 뭐 한 1억 정도 내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건 기회이지 않나 뭐 이런 판단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사실 벌어진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회사는 2대 주주로 현대차가 7% 조금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좀 주목을 하는 건 지난주인가요? 이 회사가 그래픽 솔루션 업체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은 이유가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 때문이고 이 미래 산업이라는 게 SDV에서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본업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위시한 이제 로보틱스 사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앞서 언급드린 이 SDV부터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는 최대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은 주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향후에 계속 좀 두고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차트 보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봉을 보면 요래요. 제가 이제 요 날이 본선 끝나는 날이었는데 네. 다음날 갭이 뿡 떠서 출발해가지고 뭘 하기가 좀 그랬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누릴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봉도 일봉이지만 주봉 보시면 이게 무려 2년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2년 동안 사실은 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올라오는 수렴 구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봤던 게 지난주 주봉 자체가 볼린저 상단을 2년 만에 처음 뚫었습니다. 주봉은 이제 금요일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월요일 날부터 갭을 띄워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향후에 잘 봐야 된다. 지금 워낙 오랫동안 응축되어 있던 힘들이 이제 현대차의 미래산업과 함께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잘 봐야 되는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어소프트테크 박우신 대표가 선택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종목이었다. 2등 하셨잖아요.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우상향 돌파 슈팅, 추가적인 상승 기대, 더 가느냐 쉬었다 올라가느냐 네. 그 기로에 있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3현입니다. 하면. 네. 네. 그래서 모터, 제어기, 감속기, 스마트 액추에이터, 스마트 파워 유닛 등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 부품, 무인화 방산, 또 로봇, 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의 탑픽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올라올 적에 사면이 먼저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다음 날 또 상한까지 가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큰 로봇 돌파 나오고 또 레인보우특스 올라오고 또 로보티즈 등등 종목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빅3는 역시 사면과 로보티즈와 또 클로봇 이렇게 빅3가 계속 앞에 고점에 돌파가 좀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연출되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면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시원하게 돌파 상승 연출되면은 이분은 1등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가누리 돌파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저도 예의주시하고 또 저도 이제 로봇주 두루두루 이제 매수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전략을 좀 잘 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사면의 주인공은 바로 민경무 대표가 부여하신 네. 종목입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러네요. 또 이게 또 그 유튜버가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네,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실적과 모멘텀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기 전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셀바스 AI. 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상당한 급등이 나온 이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료 AI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CS2016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AI, 생성의 AI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흑전으로 좀 돌아선 이런 상황이 또 나왔고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금 바닥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셀바스 AI를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 내에 이 정도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 단기 평선을 뚫고 상당한 좀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바로 내일 따라잡는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갭자리 좀 메우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 눌림을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좋습니다. CS2016까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바스 AI는 우리 김용덕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결선, 사흘차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공개합니다. 와. 오늘은 홍희진 파트너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네. 또 민경무, 안인기, 김대복 파트너도 자리했습니다. 네, 그럼 5위 만나볼까요? 5위는 민경무 파트너 JS 코퍼레이션으로 2.3%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고려아연으로 3.9%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또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바이젠셀로 4.3%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나현우 파트너입니다. 동훈 아나텍으로 8% 높은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어제에 이어 김대복 파트너 오늘도 성우전자 14%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결선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분의 내년 핵심 유망주부터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과 교육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 중인 종목들 중에서 10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순위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오늘 누적 순위 1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누적 계좌 수익률 1위는 과연 어떤 전문가가 차지하셨을지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누적 1위가 안인기 대표님이시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1위가 아니라 누적 1위입니다, 지금. 현재 1등 현재 1등. 진짜네요.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등의 비결은요? 열심히 매매하는 거죠. 급등주 같이 유지 가능할까요? 유지 가능 100%면 약간 그렇고 왜냐면 본선 때도 1위 하시다가
그렇죠. 2위로 올라오셨거든요. 3등 했죠. 3등 하셨어요? 네. 많이 떨어지셨네. 1위 하시다가. 여기가 또 역전하는 바람에. 그렇죠. 어쨌든 아침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무섭네요. 네. 좋습니다. 현재 1위. 네. 3거래일까지 1위 안인기 대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위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스피드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 선정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선정하셨을까요? 안전하고 안전. 그렇죠. 제가 본선에서 매매했던 종목이고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 아까 그 종목 쭉 나오는 거에도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수익률 대회는 짧게 보잖아요. 근데 예. 저희는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 대회도 어울리고 수익률에 사실 어울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전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JS 코퍼레이션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실적이 좋습니다.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고 일컫는 그 핸드백들, 요거 ODM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작년 말에 호텔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기 남산에 가보시면 그랜드 하얏트가 있는데 그 그랜드 하얏트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회사까지 포함해서 JS 코퍼레이션, 서부 T&D 그리고 뭐 GS P&L 이런 류의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한일형 수혜주로도 이제 꼽힐 수가 있는 건데, 즉 이 회사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되죠. 주주 친화적인 회사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시장 이슈에도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이슈거리도 현재 던져진 상태고, 마지막으로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수급인데요. 지금 11월 중순경부터 이 끝에 있는 게 기관이거든요. 여기가 기관인데 기관이 거의 뭐 매일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트까지 이어서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저는 무난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S 코퍼레이션 우리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우신 대표님 온라인 무료 방송 없으신가요 오늘? 오늘 장중 공개 방송도 했고 해서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말씀이 없으신 걸로.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또 출연을 해요, 사실. 그렇죠. 금요일에 안인기 대표도 출연하시죠. 그러네. 왜냐하면 또 본선에 1, 2, 3위 분들께서 금요일 날 출연하시니까 그때 뭐 전 금요일 날 할 생각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안인기 대표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평가됐는데 메이저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종목.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네. 추세 우상향. 돌파 슈팅 기대. 강력한 터닝. 정배열 돌파. 시원한 상승. 더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인기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자화전자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카메라 모듈 쪽 특히 이제 폴더블 폰과 5G 폰, 6폰에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스마트폰 교체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뭐 MC넥스 카메라 모듈 또 자화전자 이렇게 빅2로 과거에 이제 많이 명성을 날렸고 최근에 실적은 좋은데 생각보다 좀 못 올라오는 상태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을 기대하겠고요. 잠깐 차트 기업 실적 잠깐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2022년, 2023년에 계속 적자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450억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올해도 예상치는 360억 흑자 지속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리고 2분기 때 적자에서 3분기 때 194억 흑자로 전환되고 4분기에 207억대 흑자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차트는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 뜨면서 DMI 차트 매수 화살표 뜨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라면 저는 이 상승의 분위기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2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되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시 저점 매수는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자화전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님 이 시간 끝난 10시 30분부터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앞서 그
상한가 종목 네. 따라가는 그 노하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장 초반에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돌파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땡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들의 공격적인 슈팅 나오는 조건 검색식을 제가 딱 2개를 여러분께 또 제시해 드리고 천일 고속이 280% 이상 올라갔던 그 전일 상한가 종목들의 집중력 갖고 매매하는 단타 매매과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방송 끝나고 꼭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안인기 대표 온라인 무료 방송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모멘텀입니다. 가격 메리트와 모멘텀. 네. 자, 그렇다면 이영빈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이영빈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이렌시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연말까지 가져갈 종목으로 오늘 좀 들고 왔고 그리고 로봇주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이런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CS2026에 좀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 휴머니드 로봇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거지만 아무래도 지금 CS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될 쪽이 홈로봇입니다. 그래서 홈로봇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이렌시스입니다.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로봇주 중에서 크게 오르지 못한 이런 또 저평가 구간에 있는 로봇주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주봉선을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모멘텀도 있지만 홈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멘텀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CS2016 이 행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이 행사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충분히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저평가된 삼성전자 관련한 삼성로봇 수혜주로 이렌시스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이렌시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FOMC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매수해야 될 그러니까 CS2016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공개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무방을 했을 때 로봇주 같은 경우 최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서 최근에 슈팅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추천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도 함께 하고 그리고 내일 또 단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우리 안인기 이영빈 두 분 방송에도 못다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두 분의 얼굴이 있으니까요. 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자화전자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형빈 파트너입니다. 이렌시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9,000원에 손절가는 4,9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그리고 21일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네,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6 투자 비밀 노트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